조선사 편수회 사업개혁 법례. 조선사 편수회는 아직 그 사명의 전부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이미 조선사 35권 및 조선사료총관 20종, 조선사료집진 3질의 간행을 끝마쳤으므로 일단 그 개요를 공개하기로 한다. 본서는 조선사 편수회의 개요 및 그 전신인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경과를 기록하고 다시 총독부 최초의 편사 사업인 중추원에서 한반도사 편찬의 대략을 기술함으로써 본부의 편사 사업에 대한 근본 방침을 명백히 하였다. 위원회의 경과 및 편찬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소 지루한 감이 있으나 상세하게 기술하여 수사 사업에 대한 본부의 방침, 각 고문위원 등의 노력 및 본회 직원의 지필에 대한 태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선사 10독의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회가 특히 역점을 기울였던 사료 채방의 기록 및 수집한 사료의 해제 등은 후일 시기를 봐서 세상에 공시하기로 하고 본서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사업 진행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종 내규 통계 등은 가능한 한 이를 수록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더욱이 권말마다 성적 일람표 및 적요 연표를 붙임으로써 사업의 개요를 알기 위한 자료로 삼았다. 소화 13년 1938년 6월. 조선사 편수회 사업개혁 제1장 총설.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이 심히 오래되고 또한 우수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학, 예술, 풍속, 가요 등이 갖고 있는 그 특색을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고 수천 년에 달하는 문화 변천의 자취를 더듬어 볼 만한 사료가 볼 만한 것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일한이 합병되자 사내 총독은 시정벽두를 맞이하여 조선의 가장 적절한 신정을 베풀기 위하여 먼저 취조국을 설치하고 옛 관습과 제도를 조사하게 하고 아울러 조선사의 편찬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기도 전에 여러 차례의 제도 개혁이 있어서 이 옛 관습 제도 조사 사업은 대정 4년 1915년 중추원에 이건됨으로써 중추원에서는 특히 편찬과를 설치하고 조선 반도사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총독부의 조선사 편찬 계획의 제1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규모 계획으로는 도저히 조선사 편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기록, 고문서, 기타 사료가 될 만한 문헌이 해마다 인멸되는 실정에 비추어 그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가급적 빨리 편찬하기 위해 대정 11년 1922년 12월 총독부 훈령 제64호로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조선 역사의 조예가 깊은 내선 학자를 뽑아 고문, 위원 등에 임명하여 조직을 완비하였다.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는 대정 12년 1923년 1월 이후 수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선사의 편찬 및 사료 수집 방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하고 또한 지방 사료의 발굴 및 채집에 착수하였으나 조사가 진행함에 따라 수입할 만한 사료가 점점 더 많이 나와 새로이 더 한층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대정 14년 1925년 6월 6일 칙령 제218호로 조선사 편수회 관제를 공포하고 독립관청을 설치하게 됐다. 본회는 정무총감을 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편찬 방침을 결정하며 수사관, 수사관보 등이 이를 실행하기로 하되 거의 조선사 편수위원회의 취지를 답습하여 10개년간의 조선사를 완성하기로 예정을 세웠다.
그리하여 조선사의 편찬은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됐으나 먼저 가장 급선무로 사료 수집에 전력을 다할 것을 목표로 하고 내, 선, 만 각지에 걸쳐서 기록, 고문서, 사적, 문집, 영정, 기타 사료를 수집했다. 또한 대정 15년 1926년 5월에는 구 대마도 번주 종백작가 소전에 모든 조선관계 사료를 구입하고 혹은 이미 수집 조사한 중요 사료를 전람함으로써 일반 식자와 민중에게 본 사업의 중요성과 그 성적을 알리고 그 취지를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자료로 삼았다. 본회에서 행하는 조선사의 편수는 신라 통일 이전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를 6편으로 대별하여 편년체로 편찬하기로 했으며 각 편마다 분담자를 결정하고 먼저 원고를 작성하여 그것이 완성됨에 따라서 인쇄하기로 하였는데 소화 6년 1931년부터 비로소 그 일부의 인쇄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편찬도 하여 소화 12년 1937년에 이르러 전 35책 2만 4천 면의 조선사가 완성됐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요한 사료로서 세간에 유포되지 않았던 것을 골라서 이를 조선사료총간 및 조선사료집진이라는 제목으로 인쇄해 조선사 열독을 손쉽게 하였다. 생각컨대 본 사업은 대정 11년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 설치 이래 소화 12년 1937년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동안의 사업비가 실로 1,000원이라는 거액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본 수사사업은 총독부 역대 순회들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었던 만큼 그 완성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 문화, 사회 등 재반 현상은 비로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여러 지방의 명문가들이 세습적으로 소장하여 오던 종래 문외 불출의 사료도 처음으로 제시됐으며 또는 잘못된 사필을 바로잡거나 혹은 불명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신사료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것은 실로 본 사업의 현저한 업적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업을 완성함에 있어 그 경과를 회고하여 그 개요를 전함으로써 후예인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했다. 제2장 조선 반도사의 편찬 일선 양민족은 예로부터 한때 이합 친소의 변천이 있었으나 역사상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마침내 일한 병합에 이르렀으나 조선에는 아직 고금에 걸쳐서 정확 간명하게 기술된 역사가 없었으므로 공정한 사료에 의거 관청 및 일반이 참고될 만한 조선 반도사를 편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정 4년 1915년 7월 중추원에서 그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에 있어서 역사 편찬 사업의 제1보였다. 그리하여 대정 5년 1916년 1월 중추원 찬이 유정수 이하 15명의 찬이 및 부찬이에게 편사 사무 담당을 명하고 동년 3월에는 경도 제국대학 교수 삼보주행, 동대학 강사 금서령 및 동경제국대학 조교수 흑판 승리 등 3명을 촉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편찬 유지를 정하고 당국의 본뜻을 명백히 하였다. 조선반도사 편찬 유지 모든 제도를 쇄신하고 혼돈한 구태를 개혁하여 각종 산업을 진작하고 빈약한 민중을 구제함은 조선시정상 당면한 근무라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물질적인 경영의 힘씀과 함께 교화, 풍기, 자선, 의료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백성들의 지능, 덕성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을 선량한 제국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지위로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중추원에 명하여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게 하는 것도 역시 민심 훈육의 하나에 있는 것이다. 일반 식민지의 통치를 개론하는 자들은 흔히들 말하기를 새로 내부한 인민을 교육해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모국의 충순한 사상을 기르는 동기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 반항의 기풍을 조장하는 데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조선 고래의 역사를 열독해 하는 편의를 도모한다면 그들의 구태를 추획해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구미의 보통 식민지의 경우를 조선에다가 적용하려는 편견일 뿐이다. 전자는 모국과 식민지가 그 지세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고 인종도 역시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영구히 종속으로 나뉘어져서 도저히 동화, 융합될 수 없는 사정에 있다. 그러므로 모국은 식민지로부터 수탈하는 데 급급하고 그 행복을 도모하는 데 경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도 역시 모국에 대하여 경조 화복을 같이 할 정의가 생길 리 없음은 자연의 추세다. 그런데 제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이에 반하여 강력이 상접하고 인종이 서로 같고 또한 그 제도에 있어서도 서로 분립하지 않고 혼연히 일대 방토를 구성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조선인을 방임하여 나날이 전진하는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는 소위가 못 된다. 하물며 그들을 무지몽매의 영역에까지 억제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세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속함에 있어서랴.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교화시켜 인문의 영역에 나아가게 하여 합동일치의 힘에 의해 제국의 앞날의 융창을 도모하는 것이 만세의 양계이며 합병의 광대한 계획이 실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목적인 이상 그들의 이목을 가리는 정책을 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교화의 본성을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만 미개의 민족과 달리 독서 속문에 있어서 결코 문명인에 떨어지지 않으며 고래로부터 사서가 많고 또한 새로이 저작한 것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전자의 것은 독립시대의 서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고 함부로 독립국의 옛 꿈을 추상케 하는 폐가 있으며 후자의 것은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일, 청, 일, 로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이 취할 향배를 오도하고 혹은 한국 통사라고 칭하는 재외 조선인의 저서와 같이 사실의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막연히 망설을 멋대로 늘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들이 인심을 고혹해 하는 해독은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적들의 절멸을 강구한다는 것도 도로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은 사적의 전파를 격려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차라리 구사를 금합하는 대신에 공명척확한 사설을 만드는 것이 적경이며 또한 그 효과가 새롭게 현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조선 반도사의 편찬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새로운 사설을 편찬하지 않는다면 조선인은 막연히 합병과 관련이 없는 사서 또는 합병을 저주하는 서적을 읽을 뿐이며 이리하여 풀이 무성하여지듯이 몇 해를 지나면 언제나 눈앞에 보던 습성에 젖어 오늘날의 밝은 세상이 합병의 은혜에 기인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함부로 구태를 회상하고 도리어 계진의 기력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지에 의하여 반도사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본 요지는 그 후 편사 사업의 근본 정신이 되었던 것으로서 특히 주의를 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 대정 6년 1917년에는 오로지 사료의 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대정 7년 1918년 1월에는 사업의 진전에 비추어 특히 중추원에 편찬과를 설치함으로써 반도사의 편찬에 한층 권위를 더하여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반도사 편찬에 관하여는 지필에 앞서 편찬의 골자가 될 장절의 세목을 제정하고 그 후에 지필에 착수하는 방침을 정하고 각 담임자는 각각 사료를 연구 검토한 결과 전편을 상고사만, 삼국 통일 후의 신라, 고려, 조선 최근 세사의 6편으로 나누고 다시 새로이 이를 장절로 나눠 각 절에는 다시 세목을 붙이기로 하였다. 또한 종래의 조선에 있었던 각종 연표는 조선의 기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으므로 반도사 편찬의 준칙이 될 정확한 연표를 작성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이것도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대정 7년 1918년 말까지 오로지 자료 수집에 전력을 다하였던 바 새로 발견된 것이 예상외로 많은 데다가 편찬이 예정한 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연한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상고 3한, 삼국, 통일 후 신라 및 조선의 4편에 관하여는 탈구하였으나 고려, 조선 최근 세사의 2편은 탈구하지 못하고 그동안 직원의 전출, 사망 등 사유가 있어서 그 후임자를 쉽게 얻기 힘들게 되었던 차. 대정 11년 1922년 12월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설치됐으므로 반도사 편찬 사업은 중지하게 됐던 것이다.